안녕하세요, 비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EDGC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EDGC를 알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주식 여러 가지를 해봤지만 EDGC는 정말 처음 들어봤던 회사였고, 코로나 터지고 나서 1분기 실적들을 검토해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 저라면 솔직히 지금 EDGC를 사는 건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었던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EDGC가 안 오른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요즘 같은 장에 조금 더 확률 높은 다른 주식에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EDGC는 하이 리스크 로우 리턴, 그래서 비중을 조금 적게 두는 거는 괜찮으나 EDGC에 너무 과한 비중으로 투자하는 건 조금 위험한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판단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비재무적 내용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EDC의 주가 모습을 보시면요. 기존에 이제 그 코로나 관련 이슈가 터지기 전에 한 5,000원 선에서 왔다 갔다 했었던 주식이 코로나 진단키트 사용 승인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최고점인 23,000원을 찍었고, 그 이후에 조금 하락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그리고 5월 15일 기준으로 15,550원에 현재 주가가 상승해 왔습니다. 결국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가느냐 그리고 또 내려가느냐, 이제 이 부분에서 고민을 많은 분들이 하실 텐데, 그럼 애널리스트들은 이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궁금해서 알아봤어요. 애널리스트별 목표 주가가 없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커버라는 게 이 회사가 왜 좋은지, 그래서 목표가는 얼마인지 그 레포트를 낸 애널리스트가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제가 경험을 봤을 때 애널리스트들이 커버를 안 하는 회사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좋은 회사가 아닌 경우예요. 뭐 실적 추정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현재 주가보다 더 높은 주가를 타겟 가격으로 쓰기에 내용이 너무 부실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사실 애널리스트가 탐방을 가고도 커버를 하지 않고 레포트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진이 주가에 관심이 없는 경우에는 또 그 레포트가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보통 애널리스트들이 레포트를 내는 과정을 보면 회사가 너무 좋은 회사인 거 궁금한 회사면 애널리스트들이 회사를 탐방을 합니다. 탐방을 가서 뭐 주식 담당자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자기들이 그거를 이제 스터디를 해서 이 회사 괜찮다라고 생각하면 레포트를 내기도 해요. 반대로 투자자들이 우리 회사에 관심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 IR 담당자가 그 투자자들이 모인 곳으로 방문해서 회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행위를 합니다. 근데 경영진이 주가에 관심이 없으면 애널리스트들이 온다고 해도 그냥 안 받는다고 하고요. 엔젤 같은 건 뭐 당연히 안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뭐 레포트가 안 나갈 수 있어요. 회사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개인 주주 입장에서는 회사가 탐방도 안 받고 NDR도 안 하는 경우에는 사실 향후 매수세가 강하게 붙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객사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어떤 거냐면 고객사가 어느 회사로부터 물품을 받고 있는지를 노출되기 원치 않은 경우가 진짜 간혹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회사도 좋고 탐방도 열심히 하는데 회사에서 그 애널리스트 쪽에 부탁을 해서 레포트를 쓰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1번이 됐던 2번이 됐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썩 좋은 내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3번인 경우 가능성은 극히 없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로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EDC를 조금 망설이게 되는.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이 전환사채 관련된 내용이에요. 전환사채가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쉽게 말씀을 드리면 회사가 돈을 받고 주식을 싸게 인수할 수 있는 뭐 권리를 준다라고 보면 돼요. 정확한 건 아닌데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할 내용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전환 청구 가능 기간, 그다음에 전환가액, 그다음에 전환 가능 주식수. 이게 지금 현재 주가가 15,550원이죠. 근데 전환가액이 5,389원이에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2020년 7월, 그러니까 이제 한 달 조금 더 남았죠. 한 달 반 정도 남은 상황에서 한 달 반만 있으면 5,389원으로 주식을 받고요. 만약에 15,550원이 쭉 다음 한 달 뒤까지 유지된다고 하면 바로 3배의 차익을 낼 수 있습니다. 5,300원에 사서 15,550원에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물량은 다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7월 1일부터 이 물량이 쏟아져 나올 거예요. 이 물량이 얼마냐? 전환 가능 주식 수인 370만 주 정도 됩니다. 지금 EDGC가 발행 총수 주식 수가 한 3,800만 정도 돼요. 그러니까 거의 10% 정도의 주식이 신규로 더 발행이 된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물론 이제 콜옵션으로 묶여 있는 부분이 있어서 370만 주가 한 번에 쏟아져 나오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30%를 감안하고서라도 최소한 300만 주까지는 7월 1일자, 그러니까 한 달 반 뒤에 한 번에 쏟아져 나온다. 이 부분은 피할 수 없고, 이 부분이 계속 횡보가 지속된다면 주가에 조금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로 추가적으로 주가 상승이 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도 물량도 조금 부담스럽긴 사실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이유, 전환사채 물량이 현재 남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들어가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게 제가 생각했었던 두 번째 이유입니다. 마지막은 재무 상황을 한번 볼게요. 1분기 실적 관련한 내용인데요. 17년, 18년, 19년, 3개년 실적을 EDGC 매출을 보면요. 보통 매출이라는 게 그 17년에 32억, 그다음에 18년에 215억, 그다음에 19년에 567억으로 굉장히 빠른 성장을 했던 회사는 분명합니다. 근데 보통은 매출액이 커지면 매출 고정비 감소 효과가 있어가지고 영업이익률은 보통 좋아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EDGC는 이제 17년에 53억 적자였고 18년에 68억 적자, 19년에 86억 적자로 매출이 좋아지는데 영업이익이 거꾸로 갑니다. 이게 올해 실적 기준으로 그 전년 대비, 그다음에 직전 분기 대비를 봐더라도 EDGC가 작년 1분기 이제 112억, 직전 4분기 151억, 올해 1분기 142억입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작년 1분기가 21억 적자, 작년 4분기가 27억 적자, 올해 1분기가 38억 적자로 계속 적자 폭이 커지는 회사예요. 물론 그 부분은 있어요. 코로나 진단키트가 2분기 때 본격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1분기에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 매출액이 거의 반영이 안 됐었던 걸로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회사는 계속 실적이 안 좋았다라는 것을 조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부채 비율 같은 경우에도 뭐 계속 증가하는 편이에요. 부채 비율은 말 그대로 그러니까 회사가 갖고 있는 자본 대비 얼마큼 많은 빚을 지고 있느냐를 뭐 나타내는 지표인데 17년에는 적자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채 비율은 27%로 굉장히 낮은 부채 비율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근데 18년 갑자기 2배 정도가 증가하고요. 46%. 그리고 19년은 이제 102%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아집니다. 더 안 좋은 부분은 유동 비율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유동 비율은 뭐냐면 부채 중에서도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 있고 1년 안에 갚아야 하는 부채가 있는데 이 부채의 비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채 비율도 중요하지만 유동 비율을 더 중요하게 보는 투자자분들이 많으신데요. 18년 유동 비율은 192%인데요. 이게 유동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자산이 많다고 보시면 돼요. 유동 비율이 뭐 200%다라고 하면 1년 내에 갚아야 하는 돈보다 1년 내로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 2배 가까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유동 비율은 192%면 굉장히 안정적인데요. 19년에는 106%, 갑자기 반으로 줄어버립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 20년 3월에는 97%로 100%가 100% 밑으로 떨어져요.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지만 계속 영업 적자를 보니까 이제 누적 결손금, 그러니까 누적으로 적자 금액이 18년도에는 207억, 19년도에는 305억, 그다음에 올해 이제 20년 1분기에는 327억 결손금은 계속 누적되고요. 다만 이 재무제표를 보실 때 참고해야 되는 상황은 키트 실적은 2분기부터 난다는 것.
이 부분은 꼭 인지를 하시고 재무 정보를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최종 결론입니다. 만약에 제가 EDGC를 투자를 한다면 아마 이런 이유로는 투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단, 비중을 높게 갖고 가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EDGC를 투자하신다면 투자한 이유는 첫 번째, 경쟁사 대비해서는 현재 부담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가장 큰 경쟁사, 같이 관심을 받는 주가 이제 시젠이라는 회사가 있죠. 시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진단키트 매출을 나오기 전부터 이미 흑자를 났던 회사고요.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 이슈로 인해서 수혜를 받다 보니까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었는데 EDGC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재무 상태에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니까 이 부분에서 그 시젠보다는 평가가 조금 절하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젠은 사고 싶은데 너무 비싸다,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EDGC가 그 차선호주 정도는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EDC 바이오 헬스 케어 부분의 유전자 관련해서 굉장히 기술력이 있고 바이오 헬스 케어분이 향후 더 커질 거라고 긍정적으로 보신 분들은 뭐 EDC에 대한 투자를 하셔도 뭐 무방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코로나 반영이 거의 안 되고 2분기부터가 온전하게 반영이 되다 보니까 2분기 실적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을 가능성 분명히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적 시즌 됐을 때 단기 급등은 충분히 한 번, 두 번쯤은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분들은 EDGC를 투자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EDGC 1Q 실적을 리뷰해 봤고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